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두 기자들은 평소에 그러니까 휴일 같은 때 집에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저는 평소에 이제 퇴근하고는 운동 주로 하고 있고요. 보통 나가서 뜁니다. 전 주말에 하루는 쉬고 하루는 외출하는 정도입니다. 권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 그룹 좋아하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좀 많이 보나요? 네, 가요 프로그램도 보고 예능도 종종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대 한 초중반쯤 때까지는 한창 때 집에서 있으면 왠지 좀 손해보는 기분이라서 바깥으로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전국 구석구석 여행도 좀 많이 다녔었고, 요즘 뭐 사실 뭐 이제 나이 들어가고 항상 집에만 있죠. 젊은 친구들 중에도 간혹 보면 움직이면 다 돈이라고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꽤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집에 있으면 뭐 책 읽고 뭐 다른 일 하는 분들도 꽤 많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TV 보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텔레비전에서 뭐 예능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게 좀 나게 되긴 했는데 요즘은 여가 시간 상당 부분 TV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아버지도 TV를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제 아버지가 된 느낌이긴 한데 뭐 연령대가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뭐 그건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밤에 이제 밤 시간대 하는 MBC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한참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깜짝 놀랐어요. 뭐 출연자로 뭐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광고를 보다가 좀 놀랐는데 이게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3번인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들이 뭐 매출 감소 때문에 중간에 이제 광고 좀 넣게 해달라고 계속 정부에 계속 졸랐던 거 허용해달라고 노래 불렀던 거는 뭐 예전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계속 정부가 안 해줬잖아요. 안 해주니까 이제 지상파 방송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법을 써갖고 프로그램 한 회짜리를 둘로 딱 쪼개갖고 뭐 중간에 이제 광고를 끼워넣기 편법으로 이렇게 넣었었죠. 근데 예능이고 뭐 드라마고 전부 다 그렇게 끼워놓은 덕분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16부작 이렇게 만드는 게 많은데 갑자기 이제 횟수로는 32부작이 된 거예요. 무슨 주식 액면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쪼개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는 1부, 2부 이렇게 앞뒤로 쪼개갖고 중간에 이제 중간 광고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3개를 연달아서 하니까 속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 얘네들이 미쳤나 돈에 환장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자동적으로 병이 또 도진 거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뭐 비싸서 욕이 나온다 이러면 욕하는 대상에게 투자할 생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창 텔레비전을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몇 번씩 끼어들어서 짜증이 나니까 그리고 욕을 하고 보니까 얘네들 매출이 늘어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었죠.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매체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제 광고도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신문이나 방송에는 광고가 많이 줄었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 한 2019년까지 집계되어 있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방송국이고 신문사고 뭐 거의 곡소리가 나올 만하더라고요. 이게 올드미디어에 속하죠. 지상파 방송, 그다음에 신문, 그리고 잡지 같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국 3사만 보면 합산해서 광고 매출이 2002년에 2조 7,400억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2019년에 1조 1,900억, 반토막 더 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상파하고 신문사들, 여기들만 그래요. 종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럭저럭 광고 매출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JTBC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인터넷 광고도 보면 2000년대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좀 횡보 국면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SNS 광고 매출만 급증을 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 수준이 아니고
그 2019년 기준으로 SNS 광고 매출이 지상파 광고의 거의 3배 가까이 도달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상파 방송에다가 중간 광고 안 해준다, 허용을 안 해준다, 막았었던 정부도 이게 방송국 매출 떨어지는 게 너무 좀 심각하게 보이니까 아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광고를 지상파한테 허용해준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지난주부터 바뀐 거는 몰랐던 거죠. 제가 날짜로는 정확하게 7월 1일 지난주 목요일 오전 7시 이걸 기점으로 지상파 중간 광고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 1973년 이때부터 중간 광고가 금지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허용이 된 거죠. 이전에도 편법이긴 하지만 이게 중간에서 잘라 광고를 넣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근데 조금 이게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동안 하던 거는 정확하게 용어가 분리 편성 광고, PCM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을 1부, 2부 혹은 이제 3부까지 쪼개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쪼개서 앞뒤로 광고를 넣으려면 각 별도 이제 회차마다 이게 각각의 프로그램이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이죠. 그거 제목하고 연령고지, 15세 연령가, 19세 연령가 이거를 따로따로 다 넣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냥 중간 광고로만 넣으면 이런 거 없이 광고만 들어가니까 시청자가 보기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대신 이제 광고 횟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기는 하죠. 이번에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중간 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45분 이상이면은 한 번, 그다음에 60분 이상 편성이 된 프로그램은 2번, 그다음에 90분 이상은 30분당 1회씩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180분 이상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본 이제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가 편성 시간이 아마 이제 90분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1분 광고를 3번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3번 본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TV 광고 하나가 이게 15초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분이면 4개가 들어가죠. 그 3번 넣을 수 있으니까 총 합산을 하면 12번까지 가능을 한 거예요. 나 혼자 산다 같은 인기 예능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한 15초 붙는데 이럴 때는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90분 프로라 중간 광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 넣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당 1,000만 원이면 12개니까 1억 2천만 원. 만약에 2천만 원씩이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바로 단순하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구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 단순하게 개당 얼마, 프로그램 몇 개, 그래서 총 몇 개가 늘었으니까 매출 얼마 증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방송국이라든지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주들한테 이제 광고를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끼워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검색하다 PD저널이라는 매체에서 쓴 기사를 보고 이제 참고한 내용인데 KBS 1박 2일 있잖아요. 이거 이제 특급 인기 프로그램, 이제 SA급이라고 하던데 이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 특급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는 패키지는 이제 3억 원에 파는데 보장 횟수를 30회를 해준대요. MBC 노면모하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10회 패키지로 이제 4억 5천만 원에 팔고 작년부터 이제 한창 화제가 된 드라마죠.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3 같은 경우 이 패키지는 이제 4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5억 5천만 원에서 6억까지로 올려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상파 이제 일부 프로그램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 패키지는 단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10회에 4억 5천만 원이면 회당 평균 4,500만 원인데 인기 프로그램하고 비인기 프로그램하고는 또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아마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차이가 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판매를 하니까 광고 횟수 증가분 곱하기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는 몰라도
이렇게 중간 광고 덕분에 광고가 많이 늘어나면 방송국 매출은 많이 늘어나겠구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방송국 주식 살까요? 이거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국 중에서 이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이제 SBS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주가가 꽤 엄청 올랐어요. 이게 중간 광고를 허용한 건 그 지난주지만 그 허용이 확정된 거 이거는 그 올해 초 1월 13일이었습니다. 이날에 그날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뉴스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또 그 전서부터 이번에는 아마 허용이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예상이 됐었는지 그 SBS 주가는 작년 11월쯤부터 쭉 올랐어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방통위 결정이 나오고 그 즈음에 한 1월 20일 이때 이제 단기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고점이 주가가 한 27,000원 정도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5만 원 찍고 한 지금 한 조금 조정을 해서 46,000원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에 단기 고점이 찍고 횡보를 하다가 7월 1일에 시행하는 거, 그 시행하는 날짜를 앞두고 5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중간 광고 그 허용 방침이 알려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매수를 했어도 큰 수익이 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하고 관련된 이 수혜 종목, 이런 수혜주들은 그 소식이 알려지기 전서부터 이제 엄청 올라요. 그래서 엄청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혜를 입기 그 시작하기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좀 텀이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오르는 경우가 꽤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우리 동네에 이제 지하철역이 생긴다. 이게 그렇게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 생길 거라는 소문이 날 때부터 확정해서 발표할 때까지 1차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그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즈음에 맞춰서 또 2차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횡보를 하다가 공사 한참 진행이 되다가 이제 완공돼서 언제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즈음에 다시 3차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오른다는 건지 안 오른다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신이 아닌데 주가가 오른지 내린지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SBS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매출이 전문은 아니니까 다른 사업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리포트 좀 찾아보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낸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번에 중간 광고 허용한 거 외에도 뭐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어드레서블 TV 광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드레서블 TV가 뭐예요? 이게 네. 뭐냐면 왜 집집마다 요즘에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라 케이블 방송 유료로 가입을 한다거나 IPTV 유료 가입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거 가입할 때 집에다 이제 셋톱박스 설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셋톱박스에 사용자들이 이용한 그 패턴이 그대로 다 데이터가 그 저장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면 그 가구별로 뭘 많이 보는지 어떤 거 선호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해당 가구에 대한 맞춤 광고가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평소에 평소 자주 찾아보는 거 이런 게 뭐 알고리즘으로 떠갖고 그런 유형의 광고들이 쭉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면 타깃 광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어드레스 TV 혹은 어드레스 TV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이제 IPTV 사업자 통신사들이죠. 여기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과정에 방송국도 밸류 체인가 안에 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는 신한금융투자는 SBS 분석하면서 2분기 TV 광고 매출이 35% 증가를 해서 한 816억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7월 1일서부터 이제 중간 광고 시작을 했으니까 3분기에는 아마 광고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목표가는 한 55,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SBS 말고 다른 수혜주는 없는 건가요? 인터넷에 이 중간 광고 이렇게 넣어갖고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SBS 관련한 글만 나와요. 그런데 중간 광고를 하면 방송국한테만 혜택이 돌아갈까요? 왜 그 광고 기획사들 있잖아요. 뭐 제일기획도 있고 이노션, 뭐 오리콤, G2R 뭐 이런 회사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 광고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 광고를 더 많이 제작한다 이거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뭐 기존에 하던 광고 횟수를 늘린다라는 거니까 뭐 새로 광고 제작을 의뢰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거나 일감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제일기획 이노션 이런 회사들은 광고 기획사이기도 하지만 또 광고 제작사이기도 하고 또 광고 대행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떤 기업체가 어느 매체에다가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영상물 광고가 됐든 뭐 지면 광고가 됐든 그 광고물을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직접 전해주고 뭐 돈 내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중간에 기업하고 그 언론 매체 거기를 이어주는 광고 대행 업체들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주가 지불하는 그 돈 안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게 하는 돈이 있고 광고 대행사한테 돌아가는 수수료가 또 따로 있어요. 수수료를 뭐 조금씩 다 다른데 천차만별 다르다고는 하는데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광고 횟수가 늘어나면 그 광고 기획사들에 대한 수입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대행 수입이 대형 광고 회사들 수입원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노션이라든지 이런 광고 기획사들은 국내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삼성 그 그룹에 속한 그 계열사들의 해외 마케팅할 때 제일기획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노션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그 정성희 고문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몽구 회장님의 큰딸이고 정의선 지금 현재 회장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사가 현대그룹사 계열일 수밖에 없고 또 주력 고객사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예요. 이 회사들 해외에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해외 마케팅 광고 홍보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이노션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파트너로 활동을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되면 그 해에 이 두 광고 회사의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는 편이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시들해져서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 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 하계 올림픽에 시들해진 것 반대급부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은 뭐 잘 나오는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꽤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키움증권이 영상 촬영하는 오늘 날짜로 보고서를 냈어요. 7일이죠. 7월 7일이죠. 7월 7일 보고서 냈는데 이거 보니까 제일기획이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노션도 같이 보고서 냈는데 여기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가는 SBS에 비하면은 덜 올랐는데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고, 전망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제 G2R 여기는 이제 LG 쪽 옛날에 LG에 대해서 이름이 이제 바뀐 회사인데 이 G2R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두산 계열에 있던 그 광고 대행사 오리콤이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광고사들 중에서 제일 많이 급등했습니다. 여기가 왜 올랐나 들여다봤더니 뜬금없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 또 이재명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어요. 대선 테마주로 엮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얼마나 여기 뭐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나 투자 계좌에 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국보단 광고주에 이렇게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네요.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저처럼 TV 보는 게 취미인데 저처럼 여러분들도 취미 생활에서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 기자 예. 뛰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 러닝 같은 경우도 사실 투자로 연결이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